자, 안녕하세요. 쥐타짠 교수입니다. 자, 오늘 오후 5시 12분입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여러분께 이 제주 반도체, 그쵸? 상승할 수 있는 이 지표, 그쵸? 그걸 좀 설명해 드렸죠. 자, 오늘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더 라이트하게 하고 라이브 방송 내일 좀 열도록 할게요. 이런 부분이에요. 이 공매도를 사용하기 위한 부분인데 이걸 다시 되갚는 과정에서는 주가의 상승을 반드시 이끈다. 10번 중에 9번이 이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코드 번호도 오늘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 할 거고요. 자, 이 제주 반도체가 사실 보세요. 2005년도의 주가가 얼마였냐면 지금 이 정도 되죠. 38,475원입니다. 자, 38,475원이었고 그다음 뭐죠? 예. 요 부분. 38,550원이죠. 자, 가만히 보게 되면 뭐 느껴지시는 거 없어요? 맞습니다. 어차피 지금 사상 신고가를 냈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이때에 대한 상승은 과거에 블랙베리 폰이라고 하는 노키아 폰 이 부분에 이 제주 반도체는 삼성 스마트폰이 나오기 이전에 매출액의 90%를 담당하는 회사였다는 거죠. 근데 요런 주가 상승률이 더뎠던 이유는 분명히 뭐죠? 맞아요.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 요 부분이 사실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스마트하게 쓰이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온 디바이스라고 하는 환경을 만나면서 이 동사는 날개를 갖게 됐다는 거죠. 자, 오늘 제주 반도체에 대한 과거의 스토리와 안 좋았던 시기, 그리고 지금 이렇게 좋아진 이유, 그리고 이번에 실적이 아직 나오지 않았죠.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건지에 대한 부분을 탐방을 통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다 일러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영상이 괜찮았다라고 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 그래도 많은 힘이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은 이 종목이 과거에 이 정도, 10,000원 정도에 있었을 때 어떤 테마군으로 움직였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사물 인터넷 관련주였어요. 자, 사물 인터넷 관련주가 뭡니까? 예, 외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안에 있는 세탁기, 청소기, 냉장고 요 부분을 껐다가 켰다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그쵸? 사물을 통제할 수 있는 이게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가능할까라는 시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쓰고 있죠. 그 뜻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대감을 가질 때까지는 주가의 어떠한 등폭의 반복은 있겠지만 우상향했더라.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만연하게 쓰기 시작하면 주가는 분명히 원점으로 돌아오든가 상승폭은 줄어들기 마련이다라는 걸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고 있어요. 물론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실적에 대한 부분, 탐방 자료를 보내드리긴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도 이제 다뤘죠. 오전에. 아마 여러분들 이 라이브 방송 주소 보내드릴 건데요. 만약 라이브 방송 참여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주 그리고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자, 제주 구독. 예, 구독자임을 알려주십시오. 제주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링크 주소 보내드릴게요. 내일도 라이브를 찍을 텐데, 자, 다루는 부분은 항상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움직일 때는 산업군의 즉 사이클이 이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자, 어떠한 종목이 오르기 위해서,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 그냥 움직일까요? 세력이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좋아하시긴 합니다. 자, 이 부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수급이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주가 상승률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자, 생각해 보십시오. 한두 명이 주식을 산다고 해서 막연하게 이렇게 움직이겠습니까? 아니죠. 시장이라는 것도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 자, 오늘 그 라이브에서 다뤘던 이야기들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시장도 움직이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거예요. 자, 100명의 투자자가 있다고 한다면 90명 이상의 투자자가 시장을 위로 봐야만 오르죠. 물론 그 중간중간에 강한 힘을 가진 그들이 포함되어 있긴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강한 힘을 가진 몇 명이 끌어올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거래소에서는 분명히 소수 집중계자, 너희들 누군가가 작전 세력들이 이걸 가지고 끌어올리는 거 아니니?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보세요.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상당히 많이 이 수급이란 게 소위 말해서 치고박는 수급들 이런 수급들이 교차되기 시작하면서도 이렇게 올랐죠. 사실 이 부분의 조정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가격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미리 말씀드렸어요.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그것도 이제 라이브에서 좀 다루고 자료집도 여러분들 뭐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주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시면 이 자료집도 보내드릴게요. 근데 중요한 건 항상 주가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단순히 어떠한 작전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그거는 조금 이제 우리는 배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그래도 스타 펀드맨상을 받았고 1,000억으로 운용했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일정 부분의 수급을 담당할 수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소위 표현할 때 약간 비속어긴 하지만 아도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가장 큰 운용사, 그 다음에 사이즈가 한 중간 정도 되는 운용사, 그리고 뭐 한 300억 정도 운용하는 운용사가 있어요. 그럼 펀드 매니저들이 탐방을 갑니다. 그러면 어느 일정에 맞춰서 가는데 기본적으로 어느 가격에 오게 되면 이 가장 큰 운용사에서도 중간 이 운용사에서 요 가격은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야, 적정한 가격이야라고 했을 때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이런 고봉에 와 있을 때 아무리 기업이 좋다고 한다 한들 이 구간대에서 들어올까요? 아니죠. 항상 뭐죠?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들도 이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은 기업적인 내용보다는 간다 간다 간다. 빠진다 빠진다 빠진다. 오른다 오른다 오른다. 특수한 게 있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들만 듣고 싶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제 영상은 그렇게 썩 재밌진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운용사에 있었던 그 필드에 있었던 시장을 바라보는 눈과 그리고 이 종목 제주 반도체도 사실 제가 이 뭐 15년 전부터 이 과거에 정말 안 좋았을 시기 이 대표가 이제 제주로 이 기업을 옮기게 된 이유도 사실 그 제주지방법원으로 와이프분이 이제 판사로 임명되면서 기업을 제주로 옮겼었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노키아라고 하는 기업, 다 아실 겁니다. 블랙베리 폰을 만들던 회사인데 스마트폰의 진화 과정을 따라가지 못해서 몰라 그랬죠. 그때 매출액의 90%를 담당했던 제주반도체는 정말 힘들었었어요. 기업을 포기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여기까지 갔을 때 그리고 여기까지 왔을 때 말씀드렸던 게 뭡니까? 가장 큰 운용사와 두 번째 큰 운용사가 탐방을 갑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수급을 받아낼 수 있는 건 뭐였을까요? 첫 번째, 가격에 대한 메리트다. 즉, 이 경고 종목은 분명 해제된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라이브 방송에서 다뤘던 건데 시장은 주의와 경고와 위험의 조치를 나른다고 했죠. 그 뜻은 뭐냐면 합당한 근거가 있나요? 되묻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이 다치지 말라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하락할 때가 중요하다고 했죠. 하락할 때 주의 경고 위험이 붙게 되면 상장 폐지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라는 뜻입니다라고 했죠. 자, 지금은요. 지금 시장에서는 분명 제주 반도체에 대한 부분을 합당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갤럭시 24라는 온 디바이스 환경 요 부분도 사실 지금 우리가 이제 휴대폰을 24를 쓰고 있는 분들 꽤 많죠. 근데 중요한 건 아직까지 긍정과 부정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 뜻은 무엇이냐? 일상생활화가 돼 있느냐라고 한다면 아직까진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동사가 지금 부각받는 이유가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 이 둘을 원한다는 거죠. 사실 왜 이게 이 부각이 되는 거냐면 자그마한 휴대폰 환경에서 AI를 탑재하게 되면 인터넷이 되지 않아도 되고 저장 공간이 작음에도 불구하고 이 AI가 스스로 데이터 처리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만큼 편리하고 그리고 뭐죠?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전력 반도체와 저용량 반도체 왜 제주 반도체를 언급을 하느냐라고 하면 과거에 퀄컴과 미디어텍으로부터 유일하게 인증을 받은 회사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햇선 마크를 달았다. 뭐 농산물에 표기하는 거 있죠? 자, 그 부분이 분명히 동사의 앞으로의 전망도 좋아질 수 있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주가가 선제 반응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주가 하락이 나오는 구간대에서
요런 부분이 요런 부분은 훼손이 됐죠. 요런 부분은 훼손이 됐죠. 근데 요 부분은 오르죠. 자, 훼손이 됐죠. 오르죠. 그쵸? 훼손이 되면서도 오르죠. 근데 오르지 못하는 환경이 나온 걸 뭐라고 합니까? 맞아요. 수급이라는 부분이 이 가격은 조금은 기다렸다 사야 되는 가격이네 라고 판단한 가격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께 요건 보내드릴게요. 자산운용사의 이제 펀드 매니저들, 후배들이죠. 지금 실선에 있는 후배들이 제주 반도체는 계속 탐방을 가고 있어요. 근데 탐방 일정이 뭐 월화수목금 이렇게 가질 않아요. 특수일 날 방문한다는 겁니다. 자, 규모가 좀 큰 이 운용사마다 탐방 일정에 대한 부분, 2월에 잡혔던 그 특정일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걸 여러분들께 보내드리는 이유는 물론 제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과 접합점을 만들긴 하겠지만, 이 오르는 특정일이, 제가 드렸던 이 특정일의 자산운용사가 탐방을 하면서 좋게 보면서 수급이 밀고 들어오는 거구나라고 한다면 사실 이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런 하락 구간에서도 받아내는 거죠. 그러면 어설픈 구간대에 진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죠. 자,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 제주 반도체를 사랑하고 그리고 제가 7,600원에 탐방을 가면서 이제 AI의 아버지 샘 올트먼이 나오면서 이제 퇴사를 하죠. 회사로부터 쫓겨나죠. 다시 오라고 하죠. 왜? 직원들이 모두 퇴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뭔가 AI 쪽의 진화 과정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퇴사를 했는데도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모두가 이 샘 올트먼을 오라고 했었죠. 자, 이 부분.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이슈 뭡니까? 샘 올트먼은 9,000주를 투자한다고 하죠. 이거 뭐 한 나라에 거의 뭐 10년 넘는 예상과 맞물죠. 자, 산업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우상향하는 이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과정은 좀 피해갈 수 있으면 피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좀 도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하락이 나오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이 코드 번호 보내드릴게요. 신규 수량이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공매도를 취기합니다라는 건데 이 그래프예요. 이게 신호는 여러분들 거의 90%가 넘을 겁니다. 자, 근데 상환하고 있죠. 자, 슬슬 반등의 시그널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특수한 거는 이 시그널은 보통 개인들이 사용하는 게 아니고 특수한 기관이든 외국인들, 자금의 규모가 큰 사람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투자 수단은요. 자, 이 코드 번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라이브에서 할 거예요, 그냥. 네, 그런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너무 뭐랄까요, 자료를 통해서 보내드리게 되면 막 좀 이제 막 공유하고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가 많은 것 같아요. 라이브에서 그냥 풀어낼게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제주 그리고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릴게요. 그 부분에서 하나씩 이 코드 번호에 대한 부분도 각 증권사에서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한 부분, 어떻게 참조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큰 운용사, 중간, 그리고 작은 운용사가 탐방하는 일정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거니까요. 상승할 때 항상 중요한 건 재료도 중요하고, 그리고 가장 더 중요한 건 산업의 사이클이라고 했죠. AI 인공지능 사이클. 그쵸? 자, 그 사이클이 이 동사의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만 저는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죠. 필드에서 몇 천억을 운용했던 사람들은 절대 종목을 보면서 거래하지 않아요. 첫 번째, 산업의 사이클. 샘 올트먼의 귀환. 그죠? 그리고 AI 인공지능의 발달. 그죠? 갤럭시 24에 대한 긍정과 부정. 그죠? 특수한 이건 이런 거 구간대에 이제 수급이 등장을 하는 거죠.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수급이 반영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를 수 없어요. 그게 주식주의 첫 번째 원리라는 겁니다. 아마 제가 이제 올해 54세 됐지만 여러분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거의 인생의 선배님들이 보고 계실 거예요. 그쵸? 과거에 뭐 IT 버블이나 이런 거 겪을 때 어떻습니까? 항상 주가, 종목만 보고 거래하고 그리고 세력, 그리고
급등만 보면서 거래하다가 항상 안 좋은 경험을 겪었던 적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면 동사의 종목이 여기까지 올랐던 환경, 그리고 어떠한 수급이 존재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어떤 특정일에 대한 부분을 두 가지, 세 가지의 신호를 모아놓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어떤 뭐죠?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자, 첫 번째, 이렇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코드 번호 있죠. 상환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기, 그쵸? 여기 상환이 되면서 급등이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이 코드 번호 이제 자세히 라이브 방송에 다룰 텐데, 자, 지표가 있다. 두 번째, 강한 힘의 수급을 등장시킬 수 있는, 그때는 이런 하락 구간일 수도 있고 상승하는 구간일 수도 있어요. 그쵸? 근데 수급이 등장하는 일정한 탐방 일정, 즉 그들이 탐방을 다녀오는 시기가 이 시장이 급락을 하고 대외적인 환경이 안 좋고 그런 시기에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러면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탐방을 가는 특정일이 있는데 주가에 이 훼손이 일어났을 때 얘네들은 분명히 이렇게 해서 반발성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는 야, 이 날은 그래도 받아줄 수 있는 힘이 등장을 하는 날이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그게 바로 우리는 수급이라는 부분과 지표라는 부분과 시장에 대한 대외적인 환경, 이때에 따라서 이 종목을 접근해야 될 날이구나. 일부분은 아니구나. 이 부분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수위 말하는 수급이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받아주는 수급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은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맞아요. 만일에 동종에 있는 사이클, AI 인공지능 사이클, 이 산업이 만일에 뭐 사람을 좀 해했다. 네. AI 인공지능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동사의 주가도 분명히 하락을 할 거라고요. 즉 그 뜻은 뭐냐면 이 글로벌 전 세계적인 AI 산업군의 흐름,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SKT에서도 나왔던 어떤 이론이죠? 상황이 좀 발생됐잖아요. AI 쪽에 대한 신규 투자, 이런 부분, 그리고 SKT, KT, 그리고 샘 올트먼 세 명의 이 국내에서 맞아요. 이 모인다는 이슈, 요 삼박자가 이 동사의 주가에 프리미엄을 줬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현재 주가가 이 부분에 와 있다는 것은 상당 부분 완만한 조정이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이 종목을 이끌 수 있는 부분은 실적 발표일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된다는 거죠. 탐방을 갔다 왔더니 이 후배들은 분명히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라이브 방송에서 하나씩 다루도록 할게요.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주 그리고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십시오. 라이브 주소, 링크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자, 특정일 내일 시간을 정해서 여러분들께 라이브 주소 링크를 미리 보내드릴 거니까 참여하시고 궁금증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소통하고 요런 질의응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아시죠? 자, 일단 지금 뭐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건 하나였죠. 우문현답이었습니다. 뭐죠?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그 부분은 산업군, AI 산업군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우리가 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탐방을 실시간으로 다니면서 이 기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우리가 알아내는 절차가 필요하고, 다만 결국은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 그렇죠? 주가가 상승하기 전 신호를 발생시키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참고하고, 그리고 어떠한 수급, 받아주는 수급, 그리고 진입할 수 있는 자산운용사의 수급, 어느 날 탐방을 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인 크로스 체킹, 이 부분을 해야만 결국은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않고 목표 주가가 10만 원입니다. 20만 원입니다. 30만 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절대 올바른 수익을 낼 수 없다. 그 뜻은 뭐냐? 항상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위로 갑니다. 미래에서 온 호란이 아닌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처럼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니저들도 항상 안정적으로
2배에서 3배까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께 라이브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고 정방향의 길을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유는 어차피 우리가 지그재그로 가고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수익률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죠?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항상 이런 부분도 룰이 있다는 겁니다. 그 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향후에 이 제주 반도체도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요 부분을 향해서 갈 수도 있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 부분도 여러분들께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이브에서 조금 더 궁금한 내용들은 다루도록 할게요. 자, 제주 구독자임을 알려주세요. 구독이라고 해서 부르시면 라이브 주소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더불어서 사물인터넷 관련주라고 했어요. 이 종목이 최근에 들어서 제가 잠깐 소개시켜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이 종목이었죠. 어버브 반도체. 과거에 사물인터넷 관련주였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이후에도 몇 개의 종목들을 조금 모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것도 라이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죠? 자, 제주 구독이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네,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